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두 번째로 시간을 가져서 앞에서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에 적응 및 대응 방안 마련인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예, 그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두 번째는 관련된 거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대기에 관련된 것 파트도 저한테 많이 배우셨죠. 예, 대기 파트 배우셨을 때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대기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되게 역사들도 많이 배웠어요. 런던 스모그, LA 스모그 제가 정말 수없이 수차례 반복을 했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 모든 변화들에 따라서 우리가 WHO라는 부분들도 같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 적응 및 대응 방안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 복원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후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때, 너무 무더위를 했을 때, 얼마 전에, 그쵸, 성지순례를 갔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과는 다르게, 먼저 그 엄청난 열과 엄청난 더위에 이기지 못해서 좋지 않은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들으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탄소 중립과 기후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어떤 대응 방안 마련이 국가에서도 아직까지는 미흡했었던 거죠. 사실 미흡했다라고 말을 하기 어려운 게 그렇게 뭔가 변화되는 기후를 맞이해봤던 적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잦아질 거고 다양해질 거고 독특하게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국가 정책에서는 당연히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왜 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기후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후의 위기에 봉착을 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기후 위기가요. 건강 역량에 굉장히 어떤 대응을 주요 과제로 설정을 했대요. 그죠? 정책 결정에서 기후 위기를 고려할 것을 강조를 했다는 거죠. 이제는 기후로 인해서 우리가 다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나라가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건강 피해와 함께 기후변화로부터 파생되는 2차 건강 피해까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직접적인 걸로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파생되는 2차까지도 우리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이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생애 주기별로 현황을 파악을 하고 포괄하는 미래에 대한 방안을 마련을 한대요. 생애 주기별로 현황을 파악한데 여러분 생애 주기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람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죽는 그날까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거라는 건데 만약에 어떤 동물이라면 동물이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생애 주기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즉 어떤 일정한 수용체에 대해서 범위를 정하고 그 수용체에 대해서 범위를 정한 사람이나 사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그 해당하는 그 체 안에서의 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마지막에 갈 때까지 이 모든 커리큘럼에 대한 것들에 대한 현황을 우리는 다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걸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얘네들의 이 어떤 통계의 에버리지라는 통계라는 그 평균치를 얘네들이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전략을 마련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현황과 필요성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세부적인 과제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에요. 볼까요? 어떤 세부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화학물질 정과정 지속가능성 정책 방안 마련. 두 번째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보건 적응의 정책 방안 마련. 여러분, 우리 한번 끊어볼까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이라는 거죠. 화학물질의 전 과정 지속 가능성 정책 방안 마련입니다. 여러분, 화학물질의 전 과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마련인 건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 과정에서 지속에 계속적으로 가능한지 혹은 위해성이나 어떤 변화에 어떤 쪽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모니터링 및 배출량 조사 개선을 통해서 기후 변화의 영향을 어떤 쪽으로 받는 화학물질 오염도의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요. 세 번째로는 새로운 평가 및 관리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상황 3법 등의 관련 법령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화학물질 오염도를 관리하는데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여기 공통사항이 뭔지 좀 보셨나요?
화학물질이라는 거를 전 과정, 생애 주기별 전 모든 과정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지, 혹은 위해가 돼서 걔가 다른 걸로 좀 변화가 되는지, 혹은 사회적인 사람으로 인해서 변하는 건지 종합적으로 한다는 거죠. 기원 때문에 그런 건지, 원래 생겨먹은 게 그런 건지, 사람 때문에 그런 건지 종합적으로 왜 나타나는지를 알고 나서요. 그게 이럴 땐 이렇게 나타나, 그거 저럴 땐 저렇게 나타나 라는 걸 알고 난 뒤에 어떤 걸 한다고요, 여러분? 모니터링 배출량 조사를 한다고요. 경우에 따라서의 얼마만큼의 농도치가 나오는지를 조사를 하고요. 그걸 가지고 기후의 변화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를 해보겠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때요? 이걸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게 세부과제 첫 번째 과제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을 위해서 화학물질 전 가정의 지속 가능성의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이 세 가지 커리큘럼으로 가요. 그럼 두 번째 볼게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 보건 적응의 정책 방안 마련인데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환경 보건의 적응의 정책 방안 마련한대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기후 위기의 건강 역량, 복합 역량. 위에는 뭐예요? 전 과정에서 얘가 지속 가능한지, 중간에 나쁜 걸로 바뀌는지,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바뀌는 건지, 그쵸? 숙주.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쥐가 계속적으로 바이러스를 옮긴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 다 연구할 건지, 혹은 그게 아니라 그게 어떤 영향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걸 한번 본다는 거예요. 현황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후 변화에 따라서 뭐래요? 화학물질의 노출 패턴을 평가를 하고 위험성을 예측에 연구한대요. 이게 사실 두 번째가 다르게 뭐가 있을까요? 위해성 변화와 사회적 편의를 종합적으로 한다. 어떤 노출의 패턴과 위험성을 예측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겪은 사람들을 수용자 중심으로 정책 방안을 연구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똑같은 구조예요.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거든 간에 이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그 세 가지 파트에 대한 것들을 사람을 모집을 하고 우리는 좀 더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국가에서 많은 것들을 계속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많이 배우게 될 거고요. 예. 뭐 바이러스 하니까 바이러스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계속 국가에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 중에 이제 크게 세부 과제를 두 개를 본 게 하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우리 화학물질을 하는 거고, 또 다른 거 하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우리 환경 보건을 마련하는 건데, 정가적, 위해성, 사회적, 그 다음에 종합적인 평가.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것이 기반을 마련하기는 모니터링을 하고, 나중에는 그걸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서 정책 방안으로 연구를 한다라는 부분이 다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환경보건의 안전망 고도합니다. 여러분, 안전망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고도 어떻게 한다고? 업그레이드 한다고요. 원래 있었던 것들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는데, 선제적 환경 유해인자에 대한 감시 체계를 고도합니다. 자, 여러분, 선제적이라는 게 뭘까요? 먼저 나타난 것들에 대해서 감시를 한다는 거죠. 추적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이게 뭐예요? 이미 알고 있는 선제적 물질에 대해서 환경 유해인자를 감시. 이거 하는 이 체계를 어떤 시스템 고도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현재 현황을 볼게요. 얘네가 왜 그런 말이 나타나게 됐는지를 보면 뭐래요? 환경오염이 많이 나잖아요. 그죠? 매년 여러분 이만큼 사망해요. 알고 계셨어요? 그죠? WHO가 이렇게 사람을 죽는 거 가지고 건강적으로 사람 죽는 거 도저히 우리는 WHO를 못 보죠. 그죠? WHO는 세계 인구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때요? 사전 예방 조치로. 사전을 예방을 해서 우리는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환경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감시망과 예방 조치에 관련해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나오게 됐냐면 그동안의 보건정책 시행을 통해서는 사실은 환경유해인자랑 건강피해 사례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 환경유해인자 사전에 예측하는 것과 건강피해 발생의 위험에 대해서 감시체계를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는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동화처럼 센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열이 40도가 나요. 그리고 뭐 기침이 나진 않는데 목이 엄청 부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통계치를 얘기를 해서 우리가 뭔가 발생 위험을 감지했다. 야, 이거 코로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위험의 감시 체계가 나올 수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시스템적으로 고도화한다라는 거. 내가 어떤 증상을 뭐 타이핑을 해서 넣으면 너 뭐야 아니야. 이거를 이제 통계치로 충분히 다 이제 여러분들이 실생활로 알 수 있을 정도로에 대한 시스템을 한다는 건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걸 해내겠다라는 게 국가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주된 꼭지를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나와 있냐, 어떤 것들을 해야 하냐라는 걸 보면 사실은 비슷해요, 여러분. 비슷한데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요 파트를 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거라서 때문인데 보실게요. 전 과정의 통합에 위해성 평가 및 위해 처감 체계 마련입니다.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게 위험한지를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체계를 마련한대요. 그러려면 어때요? 우리 제일 많이 사용하고 생산하고 만들고 하는 것들 화학물질에서 모든 과정에서 저감을 위한 중재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서 평가 체계를 내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 화학물질 전 과정에서 법 제도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이 체계 안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저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못 있는지 먼저 현황을 파악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체계를 만들어서 내가 법을 개선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보건의 안정망 구축을 위한 환경보건의 감시체계 마련인데 감시체계를 마련한다라는 건 어때요? 계속적으로 제가 어떤 말을 썼죠? 모니터링. 추적을 한다는 건데 계속 여러분 같은 경우는 계속 실험하는 거 계속 물 떠다주면 계속 실험하는 거고 막 BOD, COD, TNTP, TOC 막 근데 야 여기에서 뭐 핵산이 문제가 되는 뭐 핵산만 계속 또 실험하는 뭐 그런 것들로 보시면 되는데 환경보건의 빅데이터 구축 및 진단평가 예측 환경보건 감시체계 정보다 정말 너무 중요하죠. 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전망의 구축에서 감시체계를 마련한다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도화라고 하는 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건데 업그레이드 하려고 어떻게 한대요? 이제는 많은 그런 빅데이터들에 대해서 우리는 구축하고 진단하고 평가하고 예측한대요. 상호들만 넣으면 다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대요. 내가 2025년에 걸릴지 2030년에 걸릴지 그 상황에 맞춰서 나를 예측해 줄 수 있는 감시 체계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감시라는 걸 계속 모니터링 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실행성 제거를 위해서 연구과제 및 정책 방안을 마련을 하고 운영 및 거버넌스 구축 등 활용성을 강화한 방안을 제시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얘네 어때요? 인앤아웃에 대한 정원 과정을 내가 직접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한대요.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돌려서 뭐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뭐 딥러닝을 돌려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내가 예측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직접적으로 한번 실행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강화 방안을 마련을 한대요. 위에 거랑은 조금 달라요. 위에 거는 상황을 보고 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라면 얘는 이미 나와 있는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방안을 마련하는 거지 어떤 정립이나 법을 개선한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만큼 데이터를 많이 구축하는 그 안전망 구축을 하는 거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화학물질 제품의 메타데이터 구축 및 안전관리 수단 디지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여러분 디지털화를 한대요. 디지털화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책 수요 정보 활용의 제고를 위해서 화학물질 제품의 메타 정보를 생산을 하고요. 정책 의사 결정을 지원을 위해서요. 우리가 DNA에 대한 기본 화학물질 데이터로 통합 기반을 마련한대요. 진짜 말이 어렵죠.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내가 화학물질 제품들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최대한 구축할 수 있는 어떤 메타데이터를 하고 나서 안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컴퓨터화 시킨다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걸 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한번 집어넣었을 때는 정보를 충분하게 생산할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첫 번째의 과제가 되고 나서 이게 두 번째의 과제가 돼야지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죠.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했을 때 DNA를 한대요.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네트워크 AI예요. AI 딥러닝 머신러닝으로 충분하게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통합 기반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이걸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보건환경 쪽에서 특히 환경보건의 안전망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일 많은 수요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뭐 실험하고 분석을 하면서 얻게 되었던 데이터들을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이거를 좀 데이터를 만질 줄 알게 돼야 되겠죠. 왜냐면 그것을 실험하고 어느 정도 나옵니다라고 해서 그친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는 이미 끝난다고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고도화를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도화를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계약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전 과정의 비대면으로 한다는 거죠. 예. 비대면으로 어떤 관리사고 대응책에 대해서 우리가 강화를 하고 정책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걸로 한다라는 겁니다. 비대면으로 안전사고 관리를 내리고 조금 더 철저하게 한 다음에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거, 이게 지금 있는 저희 이 두 번째 환경보건 안전망의 고도화에 주요되었던 내용 중에서 이 선제적으로 감시책을 고도화한다는 겁니다. 미리 알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선제적이란 먼저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먼저 어떤 유해 인자에 대한 감시 체계를 고도화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면 우리 이 챕터에서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떤 걸 했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것들의 전 과정을 평가를 해서 전 과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알아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평가 체계를 만들래요. 평가 체계라는 거는 어떨 때는 O, 어떨 때는 X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법 제도를 변경을 한대요. 근데 이 법 제도를 변경을 해서 사용되어 있었던 이 데이터들, 인앤아웃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또 하나의 과업을 하는데 어떤 거요? 평가 체계랑 법 제도를 만들었던 건 별개로 가고 여기 안에서 이제 어떤 진단을 하고 예측을 하고 평가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대요? 이걸 가지고 뭘 한대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시스템의 고도화를 한다고 합니다. 예. 총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하지만 결국에는 법 제도까지도 마련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또다시 한번 진단 예측 평가를 한 다음에 고도화를 해서 이제는 어떤 거야? 그 어떤 DNA가 들어와도 우리는 화학물질 데이터를 다 뭐든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이요. 환경보건의 대응 기반을 강화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라는 환경보건의 안전망을 고도하기 위해서는 감시체계를 고도화하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알았다면 우리는 대응 기반 강화를 뭘로 할 거냐는 거죠. 대응 기반 강화. 여러분 뭘로 할지 한번 볼게요. 대응 기반 강화를 어떤 걸로 하냐면 첫 번째는 현황을 먼저 볼게요. 우리가 기후위기가 막 되면서 굉장히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재난이 발생이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환경 유해인자가 막 떠다니고 환경보건 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때 우리가 복합 재난의 경우에는 기존의 유해물질의 취급시설 모니터링 화학사고 대응체계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죄송해요. 이렇게 말이 꼬이죠. 그죠?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죠? 환경보건사고 유형에 따라서 피해 대상이나 혹은 규모 및 범위 등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기준치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앞에서 했었던 그런 과업들도 통해서 어떤 체계와 기준을 마련하겠다. 그 의미고 또 필요성이 있는 건 뭐냐면 환경보건 사고 유형에 따라서 피해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예방 대응 방안이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 여기도 법적 기반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걸로요?
복잡한 어떤 재난이나 화학사고의 복잡화를 대비해서 대응 체계를 이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결국에는 얘네는 우리가 어떤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체계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재난이 한두 개겠냐고요. 심플하지 않다라는 거죠. 굉장히 컴플렉시브한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마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똑같네요. 복합 재난이라고 하죠. 복합 재난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어떤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또 과제고, 여기서 두 번째는 환경보고 사고의 유형별 피해 예측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복합재난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거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대요. 이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자연재난이나 화학사고가 났을 때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거라면 아마 거의 동시간대로 모든 것을 같이 했을 때 조사를 하게 되면 나오는 결과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복합적 위험 요소를 고려한 기존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요. 기존에 있는 거를, 그죠? 사고 났던 것들을 한대요. 세 번째는 뭐예요? 복합재난에 대한 시나리오 기반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만 구체화를 합니다. 여러분, 시나리오 기반이라는 말 혹시 이해하세요? 시나리오 기반이란 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집단에서 재난이 발생을 했어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재난이 나서 사람들이 화상을 입었어요. 1도 화상, 뭐 2도 화상, 3도 화상인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약이 있어요. 약을 가지고 나는 이 약을 1도 화상인 사람한테만 발라줄 거야. 나는 이 약을 1도와 2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발라줄 거야. 나는 이 약을 1도와 2도와 3도 모든 사람들 발라줄 거야. 이런 거를 어떤 기준 나누는 게 시나리오인데 그 시나리오를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이라고 구분해서 시나리오별로 이제 어떤 예방 대응을 만든다는 겁니다. 1도 화상일 때는 이 약 효과가 있대 없대 없대. 이 약은 2도 화상일 때도 1도 화상 있대 없대. 3도 화상일 때 이때 없대. 3도 화상일 때 이때.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같이 추출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복합 재난일수록 시나리오 기반의 화학사고에 대한 어떤 방안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복합재난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령 제도랑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게 화학물질관리법의 취급시설 기준의 개정이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보건사고의 유형별 피해 예측 대응 방안 마련은 어때요, 여러분? 당연히 어떤 거예요? 분석사고의 DB를 구축하고요. 그 다음 모니터링을 하고요. 예측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요. 유형별로 예방 및 대응 자원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니다. 여기도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 환경 보건에 대한 대응을 기반으로 하는 거는요, 여러분. 대응을 기반으로 강화한다라는 건요. 어떤 것을 어떻게 이럴 때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걸 대응을 하잖아요. 감기가 걸리는 거는 추울 때 걸린다든지 더울 때 걸린다. 이게 상대적으로 통계치가 더 없는 것처럼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게 발생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인앤아웃에 있는 정가전 평가를 본다 이런 말 안 해요. 보시면 그죠? 그러면 하나도 없이 어떻게 얘기하죠? 그냥 모니터링을 하는데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거 할 거야. 조건들을 연이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 야, 너 복잡한 사건일수록 나 이런 시나리오 완벽하게 뭐 이렇게 1한 2한 3한 나눠서 할 거야. 그렇게 나와서 만약에 예방이 되면 그거 방안 구체화 시킬 거다. 뭐 만약에 다 가능하다면 법령으로도 만들 거야. 요런 얘기예요. 만약에 환경보건이 사고가 난다면은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와 있었던 것들을 DB를 구축한, DB는 뭐예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한다는 거죠. 네. 계속적으로 그 어떤 데이터들을 모아서 자기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럴 때 많이 나오는데 모니터링 한 다음에 어떤 유형별 예방의 지원 방안을 대응하는 걸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결국엔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충분하게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지역 환경 정책 강화 기반 구축인데요. 이거는 한 다음 챕터에서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겪게 되고 있는 어떤 사사로운 것들에 대한 환경 보건 정책에서도 요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 다시 설명했던 거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연구 로드맵에는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환경보건 관리 기반이 구축이 있고요. 나라는 부분에 가면 환경보건의 안정망 고도화라는 게 있다고요. 결국에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과정에 대한 모든 평가들을 법을 제도를 한 다음에 진단 예측까지 하고 고도화까지 간다라는 의미를 첫 번째에서는 보여줬지만 사실은 두 번째 환경보건의 대응 기반 강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모니터링과 그리고 나머지에 있었던 어떤 자원 방안을 이제 마련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이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 어떤 과업들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2030년까지 환경 보건이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챕터에서 저희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